2010년 뉴욕 브롱크스빌. 미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 중 하나인 세라 로렌스 대학교. 부유한 가정과 학업에 열정적인 학생들이 모이는 이곳에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학생, 탈리아 레이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며칠 동안만 여기서 지낼 거야. 곧 나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의 이름은 로렌스 레리 레이. 대머리에 중년 남성. 말만 잘하고 어디서든 중심을 차지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건 다큐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레리 레이는 한때 뉴욕 정치권과 경찰 고위층과 어울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가까웠고 뉴욕 경찰청장 버니 커릭과도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레리는 자신이 CIA 정보원, 군사작전 협력자, 심지어 코소보 전쟁을 종식시킨 협상가라고 떠벌렸습니다. 실제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커릭의 결혼식 주례를 서기도 했고 러시아의 고르바초프와 식사하는 사진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장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레리는 가정폭력과 범죄 전과로 인해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딸 탈리아가 잠시만 머물라고 한 말은 몇 년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 타운하우스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학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레리에게 끌렸습니다. 그는 직접 요리를 해주고 인생 상담을 해주며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은 현명한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밤마다 레리와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심리 상담 세션, 어떤 날은 철학 토론, 또 어떤 날은 인생의 진실을 알려준다는 긴 강의. 레리는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파고들었습니다. 너희는 모두 어릴 적 상처가 있어. 하지만 기억을 억눌러서 잊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구해줄 수 있어. 레리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사벨라 폴록, 탈리아의 룸메이트, 곧 레리의 아내 같은 존재가 됩니다. 클라우디아 드루리, 순진하고 착했던 학생, 나중에 성매매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 모두 레리에게 바치게 됩니다. 다니엘 레빈, 지적이고 호기심 많은 학생, 초반에 탈출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로사리오 남매, 하버드와 콜롬비아 의대생 펠리시아와 명문과 학생 산토스입니다. 학업과 미래를 모두 버리고 레리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레리는 작은 호의를 시작으로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조종으로 바꿔갔습니다. 너희 부모는 널 사랑하지 않아. 진짜 너를 이해하는 건 나뿐이야. 너희가 불행한 건 부모가 널 학대했기 때문이야. 너는 기억을 억눌렀어. 내가 꺼내줄게. 그의 말은 점점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레리는 끊임없는 반복, 수면 부족, 음식 통제로 방어막을 무너뜨렸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레리에게만 의존하게 됐습니다. 레리는 단순히 강의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그는 학생들의 일상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통제하며 일부러 48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고 본인만 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연락 금지하고 친구와의 관계 차단하였습니다. 옷차림까지 간섭하며 때로는 특정 옷만 입게 하며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레리의 조종은 점점 더 부적절한 굴욕으로 번졌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소파에서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사벨라가 얇은 옷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 행동했습니다. 다니엘은 당황했지만 결국 둘은 강제로 부적절한 상황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레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좋아, 데니. 이게 진짜 삶의 방식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순간부터 레리는 학생들을 굴욕적이고 부적절한 상황에 몰아넣으며 특정 행위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며 마음의 치료 과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학생들에게 성적 취향을 조롱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이미 레리에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예속돼 있었습니다.
레리는 자주 협박과 폭력을 섞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학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물건을 망가뜨렸지? 내가 너희를 위해 다 희생했는데 나를 배신했어. 작은 스크래치 하나 난 냄비, 살짝 찌그러진 프라이팬조차도 학생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울며 고백해야 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죄송해요. 레리는 그런 고백을 받아내며 더욱 강력한 통제감을 느꼈습니다. 학교 타운하우스라는 안전한 공간은 더 이상 학생들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레리의 왕국, 그리고 감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믿었습니다. 레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레리의 지배는 단순한 세뇌를 넘어 돈, 성, 가족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레리의 통제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냄비, 윌리엄 소노마에서 산 거야. $1,800야. 내가 긁었으니 내가 갚아야 해. 학생들은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레리는 몇 시간, 때로는 이틀 밤낮을 잠재우지 않고 추궁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무너졌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갚겠습니다. 그때부터 레리의 빚 장부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타깃 중 하나는 산토스 로사리오였습니다. 그는 원래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고 가족은 자랑스러운 이민자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누나 펠리시아는 하버드 출신, 콜롬비아 의대 졸업을 했고 동생 산토스는 사라 로렌스에서 공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리는 산토스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내 가구를 부쉈지? 내 노트북에 바이러스를 심었지? 내가 날 죽이려고 했어. 산토스는 매번 부인했지만 결국 정신적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종이에 금액을 적었습니다. $48,000. 지금 당장 갚아. 산토스는 미친 듯이 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직장으로 달려가 절규했습니다. 엄마, 제발 돈이 필요해요. 레리한테 갚아야 해요. 당장 안 주면 큰일 나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에서 처음 보는 공포와 절망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귀걸이와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겨 $750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산토스는 신용카드를 만들고 학자금 대출을 끌어다 쓰며 결국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레리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레리는 단순히 돈만 뺏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사리오 남매의 부모는 결국 집을 팔아 $200,000를 레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들이, 딸이 망가져가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며 무너뜨리는 것에서 쾌락을 느꼈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레리는 그가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어봐. 내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게. 이렇게 드레스를 입게 하는 등 정체성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레리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러나 레리는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너야 되니? 내가 인정해야 해. 하버드와 콜롬비아를 거쳐 정신과 의사가 되려던 펠리시아 로사리오는 레리의 가장 큰 트로피였습니다. 그녀는 뉴욕 아파트에서 레리와 함께 지내며 점점 무너졌습니다. 레리는 그녀를 이사벨라와 함께 침대에 눕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항상 함께 자야 했고 옷을 입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펠리시아가 불편하다고 항의하면 레리는 비웃었습니다. 넌 의사잖아. 해방된 지성인이잖아.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점점 펠리시아는 어린아이처럼 퇴행했습니다. 레리는 그녀를 기저귀까지 차게 만들고 그 모습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발 다시 병원에 가고 싶어요. 환자를 돌보고 싶어요. 레리는 냉혹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내 환자야. 넌 평생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레리는 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입했습니다. 너희 부모는 마약 밀매업자야. 너희를 어린 시절부터 성적으로 학대했어. 넌 기억을 잃었을 뿐이야. 처음엔 학생들도 반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레리는 잠을 재우지 않고 끊임없이 협박하며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불신하게 만들고 오직 자신만이 구원자라는 왜곡된 믿음을 심었습니다. 레리는 점점 더 잔혹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훈련했습니다. 플라스틱 랩과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가짜 도구를 이용해 협박하고 칼로 극도의 위협과 협박을 가하며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특히 산토스에게 자기 딸 탈리아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짓 고백을 강요했습니다. 학생들은 매번 울며 자백했고 레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돈, 몸, 정신 모두 레리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었고 매일같이 굴욕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레리의 야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돈, 더 큰 권력, 그리고 더 잔혹한 통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깃은 바로 클라우디아 드루리, 그리고 그녀의 몸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처음에 순진한 문학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시를 쓰고 그림을 보며 감동하는 섬세한 영혼이었지만 레리의 집단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레리는 그녀를 반복적으로 세뇌했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 몸 하나는 돈이 돼. 내가 진짜로 나를 위해 희생하고 싶다면 몸을 써야지. 처음 클라우디아는 울며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자 레리는 며칠 동안 그녀를 굶겼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봐라, 클라우디아는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야. 이 집단에 도움되는 게 없어. 결국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클라우디아를 불법적인 일로 내몰았습니다. 뉴욕 고급 호텔에서 손님을 만나도록 강요했고 벌어들인 돈은 전부 레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레리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호텔 예약을 잡아주고 손님을 연결하고 심지어 가격까지 정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번 돈은 모두 레리에게 흘러갔습니다. 이건 내가 내게 진 빚을 갚는 거야. 내가 내 물건을 망가뜨렸잖아. 내가 날 배신했잖아. 처음에는 몇백 달러였지만 곧 몇천, 몇만 달러가 오갔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점점 감정이 메말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몸이 저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레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숨 쉬는 것도 내 허락이 있어야 가능해. 레리는 이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영상 기록, 대화 녹음, 금액 장부 작성.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록해놨거든. 한 번이라도 떠날 생각하면 이걸 내 부모님, 학교, 세상 전부에게 공개할 거야. 클라우디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점점 삶의 의지를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냥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렇게 2년 동안 클라우디아는 25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레리에게 흘러갔습니다. 레리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고급 스테이크와 와인, 수천 달러짜리 옷, 값비싼 가구와 전자제품. 그러면서도 학생들에게는 굶주림과 공포만 안겨주었습니다. 레리는 학생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내 물건을 망가뜨렸지? 누가 날 해치려고 했지? 그럴 때마다 학생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가 울면서 자백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내가 솔직해졌군. 하지만 책임은 져야지. 그리고는 다시 빚장부에 금액을 적었습니다. 산토스는 레리의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레리는 칼을 들고 그를 위협했습니다. 내가 탈리아를 없애고 싶지? 산토스는 울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 없어요. 하지만 레리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인정해. 끝없는 압박 끝에 산토스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고 다른 학생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더욱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레리는 학생들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강한 신체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산토스가 바닥에 쓰러지면 레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둠이 널 덮는 기분이 어땠어? 죽음을 맛봤지? 그런 뒤 다시 깨운 뒤 그를 개처럼 내 발로 기어다니게 했습니다. 내가 짐승이라는 걸 인정해. 사람 대접받을 자격 없어. 학생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와도 연락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겼습니다. 그들은 오직 에리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신의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레리의 통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 더 강한 지배, 더 극단적인 굴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도와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레리 레이는 학생들을 뉴욕의 원룸에서 데리고 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의붓아버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만든 새로운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잠은 내가 허락할 때만 잔다. 음식은 내가 줄 때만 먹는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한다. 학생들은 대형 불도저와 굴착기를 몰아가며 땅을 파고 잔디를 깔고 25m가 넘는 거목을 밤중에 톱질해야 했습니다. 비가 오든 모기가 달려들든 상관없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몇 주 만에 체중이 40파운드 이상 빠졌고 다른 학생들은 심각한 탈진 상태로 계속 땅을 파야 했습니다. 레리는 그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너희는 일부러 이 집을 망치려는 거지?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들려는 거잖아. 이 고통은 단순히 노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강제로 하며 일상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길거리에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건 치료야. 내가 진짜 자신을 직면하게 해주는 거라고. 레리는 학생들을 48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고 강제로 약물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흐려졌고 방어 기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레리는 억눌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끌어내라며 거짓 고해성사를 시켰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자신이 가족에게 학대받았다고 믿게 되었고 레리를 유일한 구원자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시간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정신을 붕괴시키는 악몽이었습니다. 2019년 뉴욕 매거진에 The Stolen Kids of Sarah Lawrence라는 기사 한 편이 실렸습니다. 레리와 학생들의 기괴한 공동체, 불법적인 매매, 압박과 세뇌의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고 FBI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0년 2월 FBI 요원들은 뉴저지의 한 주택에서 레리 레이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12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문서가 압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을 고문하고 모욕하는 장면, 불법적인 수익을 갈취하는 장면, 2022년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강제 압박 속에 부당한 경제적 착취를 당했습니다. 펠리시아 로사리오는 기저귀를 찬 채 어린아이로 굴욕을 당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산토스는 레리의 협박 때문에 가족까지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레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가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그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63세의 레리 레이는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종신형이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파괴한 자입니다. 이사벨라 폴록는 레리의 아내처럼 행동하며 고문을 도왔다는 이유로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펠리시아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다시 의학계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클라우디아는 가족과 재회하며 조용히 회복 중입니다. 산토스는 이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리아, 레이 딸, 기소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리가 학생들한테 갈취했던 돈을 딸 탈리아에게 계속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리 레이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피해자들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들의 목소리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의 학교 타운하우스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결국 수많은 청춘들의 인생을 파괴한 악몽 같은 현실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세뇌, 굴욕, 빚, 그리고 가족의 파괴는 아직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가? 어떤 순간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가? 악은 언제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의 신뢰와 약점을 파고들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충격적이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